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친고죄와 반의사 불벌죄에 대해서 그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두 차이를 설명하기 전 고소와 고발이라는 것에 대해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고소와 고발이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소라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2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보신 것처럼 고소라는 것은 피해자 본인이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은 고발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하는 것을 고발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들죠. 피해자가 물리적으로 고소가 불가능한 살인죄의 경우에는 무조건 고발밖에 없겠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다만 아쉽게도 옳은 말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2항에는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물리적으로 피해자가 고소가 불가능한 경우의 범죄는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에게도 고소권이 생깁니다. 해당 경우에 대해서 고소나 고발이나 맹똑 같은 거 아니야? 왜 고소권을 타인에게 넘겨주면서까지 고소권을 보장해주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좋은 질문입니다. 이건 아실 필요는 크게 없지만 설명을 드리자면 형사소송법 260조에는 재정신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재정신청이라는 것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의신청이죠. 참고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도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무튼 이 재정신청은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에게만 권한이 주어지므로 고소권자의 범위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본론으로 돌아와 친고죄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법률들은 전부 직접 적혀 있습니다. 즉, 직접 적혀 있지 않은 법률들은 고소나 고발이 없어도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거나 피해자의 처벌 불원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가능합니다. 친고죄에 해당하는 법률을 하나 예시로 들고 와 보겠습니다. 형법 3제 11조 모욕죄입니다. 형법 3제 12조 1항에 보면 모욕죄 같은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써있죠? 즉, 모욕죄의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 제기가 가능하다고 직접 적혀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에 해당하는 것을 친고죄라고 합니다. 물론 친고죄 범죄에 대해서 고소가 들어오지 않아도 수사가 가능은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친고죄에 해당하는 법에 대해서 고소가 들어오지 않고 수사를 하는 것이 위법 수사가 아니다 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건 그렇게까지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 넘어가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판례에 대해 검색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는 법률을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만한 형법 307조 명예훼손입니다. 형법 312조 2항에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까와 약간 다르게 규정이 되어 있죠? 이처럼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적혀 있는 것이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가 가능한 범죄를 말하고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여기서 법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약간 이상한 생각이 드실 거예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 제기가 불가능하다고? 공소 제기라는 것은 검사가 하는 거 아닌가? 그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경찰은 불송치 결정이 불가능한 건가?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원칙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1차 수사 종결권이 생기면서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 경찰이 불송치를 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경찰 수사규칙 108조 1항을 보면 불송치 결정의 주문 이유를 볼 수 있는데 이 중 제3호 제3항에 따르면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가 있으면 불송치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딱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지만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하고 나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현을 해도 처벌이 될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232조 1항에 따르면 고소는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취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처벌 불원서가 아닌 고소 취하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과정상으로는 비슷합니다. 방금 봤던 형사소송법 232조 3항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처벌 불원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도 고소 취하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죠? 이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친고죄와 반의사 불벌죄가 둘 다 해당하지 않는 살인죄의 경우라면 처벌 불원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고소권자가 고소 취하를 하더라도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물론 재판에 가면 감형의 요소로 작용이 되기는 합니다. 그러면 반의사 불벌죄에 관해서 이해를 좀 더 높이기 위해 재밌는 상황 한 가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말씀드리는 상황은 실제 수사 과정에서도 종종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A가 B를 때렸고 B가 A를 폭행죄로 고소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B가 A를 고소한 후 B가 마음이 약해져 A를 용서하기로 하고 처벌 불원서를 냈습니다. 참고로 형법 260조의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즉, 원칙대로라면 경찰은 처벌 불원서를 받고 불송치 결정을 내려야 하죠. 하지만 여기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안 내리고 계속해서 수사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바로 상해죄 때문입니다. 형법 257조의 상해죄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닙니다. 즉, 경찰이 수사를 하는 중에 상해죄의 혐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 피해자의 처벌 불원서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상해죄는 친고죄가 아닌 비친고죄이기도 하기 때문에 고소 취하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친고죄와 반의사 불벌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 차이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를 위해 생략된 법이론이 있기는 합니다만 조금이라도 느끼셨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